사업명이 원래 사업명이 원래 그랬어요? 예. 근데 어느 순간 빠졌다. 그죠? 네, 이제 그냥 구축. 틀린 말은 아니니. 이게 어딘가에 저 용어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ICT 융합이 스마트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죠. 시원했다. 59분. 예. 아, 네네. 네. 아, 맞아요. 예. 맞아요. 네. 거중을 최대한 줄여놨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응? 여기까지. 맞아요. 그죠. 두 개씩 할까요? 어이구. 이제 안 돼. 이거 내보고 하라고. 안 돼. 쭉 하고 내가 얘기해. 목차는 제가 막 설명하면 되나요? 선생님? 목차? 무슨 목차요? 목차 뭐 별거 없는데 3개 있는데 그냥. 예, 앞에 있는 이거만. 네. 순서 예, 어느. 얘기 안 하셔도 아, 상관없어요. 네. 그럼 그냥 제가 간략하게 하고 네, 이렇게 코스 드리겠습니다. 일정 안내. ICT와 스마트 공장. 스마트 공장. 어렵다. 말이 어렵다. 오, 많이 들어와 계시네. 저희 시작 전에 많이 들어와 계세요. 네. 네. 제가 그 얘기했더니 지금 사라지셨네. 제 채널에 지금 컨텐츠가 엄청 많겠는데요, 지금? 우와, 일주일에 3개씩 올라가. 네. 네. 그러고 보면 그 라이브를 아침 7시에도 하고 저녁 7시에도 하고 이런 채널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 참 대단한 것 진짜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네. 6시부터. 그 세 분이 진행하는 그 되게 유명한 그 채널이 있는데 주식 관련이긴 하니까 근데 체력이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네, 이정우님 안녕하세요. 조금 있으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내가 하고. 같이 하고. 이거 하면. 그렇죠. 그냥 딸막딸막하게 하고 보충 설명하시고 그럽시다. 그래. 쭉 다 해. 다 하고. 그럼 이거는 다 했네. Q&A를 다 하면 되겠네. 뭘 다 해. 힘들어, 이거. 할까요?
그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제가 3, 2, 1 하면 다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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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2021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월 4일 목요일이죠. 저희 오늘 ICT 융합 스마트 공장, ICT 융합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지금 수목금이 저희 유튜브 채널명 에로타파 치면 나오는 저희 유튜브에서 Q&A 라이브를 해서 여러분이 무엇이든 질문하시는 거에 대답해드리는 시간을 계속 가져오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1월 13일부터 지원사업 설명회를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어쩌다 보니 1월 13일부터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많이 지나갔네요. 근데 지금 2월이 돌아와서 2월 일정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월 4일은 ICT 융합 스마트 공장, 2월 5일 내일이죠. 내일은 지역 특화 산업 육성 R&D에 대해서 하고요. 다시 또 수목금은 돌아오죠. 2월 17일 수요일에는 내일 체험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체험 공제, 2월 18일은 신용 보증 기금, 2월 19일은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희망 리턴 패키지. 여기까지 지금 일정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 수목금 저희 Q&A 라이브는 계속 진행되고요. 또 새로운 스케줄 잡히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정이 지금 유튜브에 영상으로도 짧은 영상으로도 소개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월부터 했는데 벌써 저희 많이 주제를 다뤘죠. 이 자료들이 다 어디 있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저희 자료는요. 저희 청 홈페이지가 있어요. 대구, 경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 공지사항에 저희 일정표도 공개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방송 때 쓰였던 화면에 띄웠던 자료가 PDF로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다운로드를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작을 앞서서 저희 오늘 이제 ICT 스마트 공장, ICT 융합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오늘 이제 또 새로 보신 얼굴도 있고 또 나오신 반가운 또 담당자분들도 계시죠. 제 오른쪽부터 자기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경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스마트 공장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민지 주무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북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 송정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대구 테크노파크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의 박진희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킴입니다. 그러면 ICT 융합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저희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점을 채팅창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설명 끝나는 걸 기다리시거나 이럴 필요 전혀 없고 그냥 질문을 쭉 계속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 질문에 뭔가 대답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 대답하고 있는 와중에도 아무 상관없이 질문을 계속 올리시면 됩니다. 저희가 다 질문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송정훈 팀장님. 네. 우선 목차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민지 주무관님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스마트 공장 개념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스마트 공장 개념에 대해서 저희 팀장님들께서 간략하고 쉽게 설명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스마트 공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자료가 지금 함께 나가고 있죠. 위에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공장은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 과정을 ICT 기술을 통합해서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 중심의 첨단 지능형 공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장과 기업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그 수집되는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든 생산성을 높여보자. 그리고 납기를 줄여보자, 비용을 절감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공장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이 스마트 공장이 어떤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생산하는 과정과 기업 활동의 전체적인 부분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자동화뿐만 아니라 그 현장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거를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어떤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응용 시스템까지 모두 전 범위를 여기는 스마트 공장 구축 내지는 지원해드리는 범위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최근에는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든지 트윈 팩토리 같은 CPS 기술 그리고 AI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을 해서 스마트 공장에 적용하는 부분까지도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공장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에 이제 맞는 부분, 네, 아까 그 전 페이지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거기 보시면은 이제 대제목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만 바뀐다고 스마트 공장일까요? 라고 물음이 되어 있지만 우리 기업에서 생산 공정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재고의 정확도만 높이면 된다. 그리고 재고가 아예 필요가 없다. 관리할 필요가 없다. 이러면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공정에 관련된 것들, 또 재고에 관련된 것들, 또 전사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공장 운영 관련해서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범위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스마트 공장 수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면 하나의 완성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기업의 그 생산 과정들을 스마트하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스마트 공장을 수준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아래 그림에 있는 것처럼 수준이 총 레벨이 5가지로 정의가 되고 있는데요. 레벨 1과 레벨 2를 기초라고 얘기를 하고요. 레벨 3을 중간 1, 레벨 4를 중간 2, 그리고 레벨 5가 궁극적인 어떤 최종의 어떤 스마트 공장이라고 볼 수 있는 고도화 레벨 5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각각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수준을 진단하는 것에 있어서 의견이 좀 분분할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 가운데 있는 특성만 조금 이해를 하신다면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초 단계는 생산되는 그 부분들을 바코드나 RFID 같은 어떤 기술을 적용을 해서 체킹을 할 수 있고 식별을 할 수 있고 측정을 할 수 있고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어떠한 다른 분석 도구들을 통해서 분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센서를 통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까지 추가되는 부분들이 중간 1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2단계는 수집된 데이터를 공정을 최적화할 수 있는 형태로 활용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도화 단계는 인공지능이나 AR, VR, CPS 기술같이 4차 산업형 기술들이 적용된 궁극의 어떤 제조 공장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스마트 공장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기초 수준부터 이제 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기초 수준에 지금 근접해 있다고 하시면 중간 1이나 중간 2단계로 진입하실 필요가 있고 첫 도입을 하신다면 전체적인 플랜을 좀 잡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업기간 대비해서 또 단계를 대비해서 이번 연도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다음 연도에는 좀 더 고도화된 부분으로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필수 조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내지는 기업 오너들께서 고려하셔야 될 어떤 5가지 요소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과정 그리고 기업의 구성 요소인 포엠 부분, 맨, 머신, 그리고 머티리얼, 메소드, 그 다음에 환경 이 5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디지털화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될 거고요. 이 디지털을 한다는 거는 데이터를 생성해내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지능화해서 어떤 최적의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예측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지능화의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3번에 있는 수평적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공정 단계 간의 어떤 연결성 그리고 하위단 생산하는 기계부터 서비스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까지를 다 연결해 주는 부분이 이제 수직적 통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서 스마트 공장의 범위가 기업의 전사적인 범위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공정 간의 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그리고
기계에서부터 최종 의사결정자까지의 어떤 수직적 통합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어떻게든 데이터화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최근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최대한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런 스마트 공장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기업 전체에 대한 내용들이 저렇게 5가지 정도의 조금은 어려운 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업에서 스마트 공장 도입을 하시기 이전에 대표님을 필두로 하셔서 대표님의 머릿속에서 나와 있는 기업의 문제점만을 짚지는 마시고 지금 우리 방송을 보시는 게 대표님 같으면 그러면 이제 실무진이나 관련된 부서의 부서장들이랑 같이 의논을 하셔서 우리 기업을 한번 되짚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들을 저렇게 5가지 조건들로 연결하셔서 판단을 하신 후에 스마트 공장에 대한 사업 범위를 잡으시면 유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공장 저희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은 솔루션 구축 및 연동 그리고 자동화 장비나 제어기 센서 등을 이제 구입하시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생산 현장 맞춤형 생산 정보 시스템을 또 구축하시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국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이고요. 규모는 올해 기준으로 4,200억 원 그리고 3,300개 전국에 이제 보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에 우리 지역에 이제 얼마나 구축이 될 것인가 이제 좀 궁금하실 텐데요. 작년 기준으로 518개 정도 구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지원 유형이 3가지로 나뉘는데요. 각 유형별로 조금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는지 이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것도 팀장님께서 조금 쉽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프로그램이 지금 크게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기초, 그다음에 고도화 1, 고도화 2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좀 더 쉽게 접근을 하시려면 공고문 2페이지를 보시면 지원 유형에 따라 가지고 한 줄씩 정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는 생산 정보의 디지털화다. 그래서 예를 들기로는 바코드 내지는 RFID를 적용하는 것을 기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도화 1은 생산 정보의 실시간 수집 분석을 1단계 정도로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화 2는 생산 공정의 실시간 제어까지를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라서 앞서 레벨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거냐, 분석할 거냐, 그 다음에 최적화에 활용할 거냐의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지원 유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제가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1년도에는 작년과 다르게 이제 수시 모집이 아니라 저희가 기간을 정해두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4월, 6월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요. 신청은 스마트 공장 사업 관리 시스템인 www.smart 그리고 factory.kr 이쪽으로 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문의처는 여기 지금 아래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 그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에서 대부분 이제 운영에 관련해서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 본인 지역에 맞춰서 이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 사업 관련 문의는 저희 중소벤처기업청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 구체적인 그 사업 설명을 드리기 전에 조금 2020년도보다 좀 달라진 내용이 많아서 조금 크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0년도에는 그 신규 구축과 고도화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졌었는데요. 2021년도에는 기초 고도화 1, 고도화 2 이렇게 3가지 트랙으로 나눠졌고 금액 또한 기초는 1억에서 7천만 원으로 바뀌었고요. 고도화 1은 최대 2억 원, 그리고 고도화 2는 최대 4억 원까지 네,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연중 수시로 모집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또 올해도 그렇게 받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2021년부터는 차수별로 모집을 하게 돼서 2월, 4월, 6월 이렇게 세 차례 나눠서 받는다는 점을 꼭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는 도입기업이랑 공급기업이 그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함께 이제 들어오시면서 바로 신청을 하셨는데요. 올해부터는 특히 기초 단계나 고도화 1 같은 경우에는 코디네이터 지원을 이제 그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기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코디네이터 지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신청을 하시고 나서 선정이 되시면 그 이후에 이제 코디네이터가 지원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최종적으로 구축을 하시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동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까지는 교육이 선택이었었는데요. 2021년도부터는 교육이 이제 의무화되었습니다. 그 신규 구축 고도화가 작년에 지원금 기준으로 1억에서 이제 1.5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총 사업비 50%를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레벨의 향상이 없는 기업 같은 경우 작년에 구축을 했다가 예를 들면 레벨 3의 고도화 1단계를 구축하신 기업이 이번 연도에 들어와서 신청하실 때는 레벨 4로 신청하셔야지 고도화 2단계를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달라진 점인데 기능의 향상이나 레벨 수준 변화 없이 수평 전개를 하겠다. 기능을 5공정 하던 것을 똑같은 5공정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수평 전개에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도화 1로 진입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초 단계인 7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전년도에 저희- 저 부가 설명인가요? 그럼 예. 여기 팀장님 설명 잠깐 듣고 그 다음에 지금 올라와 있는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대답하고 다시 이어갈게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회수의 개념으로 신규 구축과 고도화를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기업은 신규로 들어오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시는 기업을 고도화라고 프로그램을 정해 놓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목표 수준에 따라 가지고 기초, 고도화 1, 고도화 2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질문하신 거에 보면 고도화 1으로 바로 지원해도 되나요? 물론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레벨에 따라서 기초, 고도화 1, 고도화 2를 나누어 넣었기 때문에 한번 하신 적이 없더라도 목표 수준을 중간 1로 하시겠다라고 하면 바로 고도화 1을 지원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렇게 되면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아까 표상에 나와 있던 레벨에 대한 측정을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고 정부 지원 사업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서 RFID나 뭐 바코드나 또 키오스크 같은 것들로 공정을 꾸려놨다. 그러면 사업계획 내용의 그 부분들을 언급을 하시고 고도화로 이제 신청하겠다. 이렇게 방향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최정아님이 질문 주신 게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 본 적이 없는 기업인데 바로 고도화 1로 지원해도 되나요 하셨는데 스마트 공장에서 반드시 기초 안 받고 그냥 드립달 고도화 1으로 들어와도 된다 이 얘기신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자가 평가를 좀 하셔야 된다 그 얘기인 거죠? 레벨 그렇죠. 진단을 좀 네. 하셔야 될 것 같다. 혹시 이거를 내가 고도화 1로 이 상태에서 그냥 다 그 들어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봐 주실 거나 이런 게 있나요? 일단 각 센터별로 그 컨설팅이나 사전 컨설팅이나 또 센터 직원들이 그 문의를 주셨을 때 현장 나가서 내용을 한번 봐요. 한번 네. 보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저희가 사업을 했었으니까 네. 그 판단을 좀 지금 할 현재 수 수준을 이제 하시고 싶으시면 저희 뭐 스마트 제조 혁신 센터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이제 측정을 한번 해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식적으로는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 확인원이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재 그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을 해드리고 수준 확인서까지 끊어드리거든요. 그래서 발급해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최정아님, 그 바로 고도화 1로 지원하는 게 가능한데 그 수준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바로 맞는지 알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이라는 게 있고 확인서 자체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속 시원하게 내가 고도화 1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게 좀 안 된다고라기보다 이게 약간 이 부분이 안 맞는지 이런 거 아실 수 있겠죠. 그 측정 레벨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 공지호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수준 향상이 없는 재지원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기초를 한번 하고 기초하고 예를 들어서 기초를 한 다음에 그 후에 고도화 1을 한번 하고
고도화 일을 또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고도화 일을 또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이면 저분은 이제 사업을 좀 해보신 기업 같은데 작년 기준이면 연간으로 계속해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원 올해 기준하고 대비한다면 지원금 규모는 좀 낮아졌지만 계속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올해도 그게 좀 바뀌어서 수준 향상 없이 수평 전개를 하는 구축의 경우에는 기업당 한 번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천만 원 받으셨다면 내년에는 사업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 수준 향상 없는 수평 전개가 뭔지 조금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뭔것 같기는 한데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준 향상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레벨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지금 뭐 자료에도 좀 올라와 있지만 레벨 1에서부터 레벨 2, 레벨 2에서 레벨 3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수준 향상이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전년도에 이게 조금 이게 프로그램이 조금 어렵게 이게 설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전년도에 레벨 3을 지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올해 레벨 3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중간 1이긴 하지만 고도화 1을 지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수준 향상이 없는 재신청이기 때문에 기초로밖에 신청을 못 하게 되는 그 올해 바뀐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본부에 문의를 해봤었는데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결국 지원금을 7천만 원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벨 수준 자체는 똑같은 수준으로 신청은 가능하시나 지원금의 규모가 이제 고도화 1에 그 2억 원을 다시 한번 더 못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한 번만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 올해 하신다면 내년에 못 하세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응? 한 번만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 뭐지? 기초에 한 번. 아이, 그게 그런- 아니고 예. 그게 아니고 예. 수준이 향상 없는 사업을 예. 기업당 한 번만 하실 수 있어요. 그 기초를 했는데 네. 또 기초하고 싶다 하시면 그게 기업당 한 번, 예. 고도화를 하고 싶다면 한 번 이렇게가 아니고 예. 그 수준 향상 없는 단계에서 수준 향상 없는 단계로 네. 진입하는 것이 기업당 한 번 사업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1년에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1년에 한 번은 아니고 기업당 한 아, 번입니다. 기업당 한 번. 기업당 그 기회는 한 번만 주는 거예요? 내년에는 사업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 모르지만 올해 기준이면 네. 내년에 사업 못 하세요. 수준 향상 없이. 이게 전년도까지는 횟수의 개념 그리고 이게 보급의 어떤 숫자적인 것들이 중요해서 많은 기업들에게 지원해 주겠다라는 게 정책적인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된 기업들의 어떤 수준을 높여보겠다고 하는 게 정책적 방향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준 향상이 없는 거는 1회로 제한을 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고요. 그리고 그 지원 금액도 줄여서 제한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는 사업을 하실 때 수준을 높여서 해야겠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지원님 수준이 안 높아 레벨이 뛰지 않은 상태선 한 번만 하고 계속 하시려면 레벨이 뛰어야 된다 이런 얘기셨네요. 네, 심기룡님께서 현 중간 1 수준의 MES 구축에서 PLM 구축 검토 중입니다. 설비 제어는 없지만 시스템 통합 연동 관점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이럴 경우는 동일 수준 구축인 건가요? 저게 이제 평가를 받아보셔야 될 부분인데 우리 사업이 질적 고도화를 이제 지향하는 사업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레벨의 수준을 판단하실 때 항목을 보시면 1- 스마트 공장 수준 봤을 때 위에 이제 적힌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자동화 관점으로 어떻게 되느냐 또 환경적 측면으로 어떻게 되느냐 네트워크 그리고 뭐 보안 수준 이런 것들이 전사적 방향으로 해서 이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자료가 지금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봤을 때는 이전에 구축했던 시스템이 MES인데 그걸 고도화를 해서 레벨 향상을 시킬 수도 있고 또 거기에 기반해서 PLM이라는 것은 이제 수주를 받아서 하는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고도화하는 것인데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그거를 MES하고 어떻게 연동해서 하면 이렇게 고도화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는 고도화 단계로 볼 수도 있죠. 그 평가를 받아 보셔야 정확한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수준 확인에도 이런 게 들어가나요? 이런 것도 이렇게 한번 알아보실 수 있나요? 수준학은 현재 이제 돼 있는 부분 가지고 예. 하는 거고 예. 저건 이제 할 부분에 대한 부분이니까 예.
그건 그분들이 판단을 하시기가 좀 어려우시죠. 아마 올해 사업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이 레벨일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레벨에 따라서 지원금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고도화 일을 하시려고 하는 기업이 많으실 텐데 네. 거기에 이제 조금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걸 말씀드리면 앞서서 수준 확인은 현 상태를 진단하는 게 수준 확인 제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거는 목표 수준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중간 일로 했을 때 고도화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가능한가요를 지금 판단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든 사업 계획을 중간 1에 맞추시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가적으로 어떻게 판단해 보실 수 있냐 하면 전년도 사업을 했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도입 시스템에 대한 스마트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간이 그 테스트지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자가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스스로 이제 기업에서 검토를 해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거를 뭐 저희 뭐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나 아니면은 추진단이나 아니면 뭐 중기부 쪽에 물어보신다고 해서 됩니다 안 됩니다를 판단을 못 드려요. 이거는 신청하시는 기업에서 우리는 목표 수준을 명확하게 중간 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게 의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테스트지가 있어서 그거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 테스트지는 그 스마트 하이픈 팩토리 TR 거기 있는 건가요? 거기 그 양식이나 뭐 네. 부분에 다 있습니다. 예. 아, 네. 아니면은 필요하시면 네. 저희 그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레벨업을 해야 고도화로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레벨 테스트에 관한 것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다라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 양식이 실제로 이제 스마트 공장 사업 관리 시스템에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 어디서인지 못 찾겠다 하시면 예, 이제 연락을 주시면 스마트 제조혁신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드릴 수 있다고 그러나요? 그거를 체크해서 레벨이 확실히 업되는지를 한번 보셔야 그 고도화 단계로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이런 걸 알 수 있을까 싶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서광원님께서 MES와 ERP의 차이점을 좀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예를 하나 들면 우리 기업에서 자재를 이제 생산되는 자재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실시간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요 차이로 보시면 되고요. ERP는 전사적 자원 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그 재고 생산되는 수량이나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시점에 얼마가 있었다라고 파악이 될 정도면 우리 기업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ERP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이고 그건 이제 회계하고 연동이 되겠죠. MES는 그 받은 물량에 대한 생산 정보를 실시간별로 몇 개씩 생산됐고 분량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파악하고 싶다 하시면 생산 공정에 특화된 MES를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ERP는 이제 데이터라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데이터라고 보고 MES는 실시간으로 그걸 그렇습니다. 파악한다. 요 차이 정도로 이해하면 데이터의 되나요? 정확성이 실시간이냐 아니냐 네. 그렇게 차이. 네. 네 하시면서 이게 뭐 하시는? 네 하신 눈동자가 막 흔들리시네요. 뭐 보시는 분들이 네네네. 많이 보셨으면 그 감이 오셨겠지만 제가 엄청 기계치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해를 하면 아무도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ERP는 이제 데이터 자체를 이제 전산화해서 갖고 있는 저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MES는 그거를 리얼타임으로 딱 파악이 가능하냐 이제 이 정도 아닌가. 그렇죠. 리얼타임의 정도는 MS 실시간으로. 구축 네. 시스템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장비와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MS 프로그램 같으면 클릭했을 때 몇 개 수량이지가 나와요. ERP는 그렇게 파악이 필요 없으니까 네. 어제 재고가 몇 개였지 이렇게 했을 때 정확도가 높다면 저쪽을 ERP를 하시고.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네. 그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다 제조기 ERP는 말 그대로 이제 왜 자원 관리하는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원자재가 기업에 들어오고 이거를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판매를 하겠죠. 그런 흐름 속에서 원자재가 얼마 들어왔는지 체킹하고 그 데이터를 그다음에 어떻게 생산하라고 지시도 하고 그다음에 생산되는 어떤 결과들을 데이터화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팔았다.
그럼 금액들도 나오겠죠.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어떤 자원 관리를 해주는 게 ERP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생산하는 파트만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 원자재가 들어가고 이거를 뭐 부품을 만들고 조립을 하고 포장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정 공장에 들어가는 각각의 어떤 데이터들, 뭐 생산하는 시간 내지는 수량 내지는 분량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생산에 특화된 시스템이 MES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기업의 전사적인 어떤 자원 관리는 ERP, 그리고 생산에 특화된 어떤 관리 도구는 MES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새는 MES하고 ERP의 경계가 조금씩 교집합이 생겨요. 그래서 MES에서도 생산 수량이 나왔을 때 ERP의 기능인 단가나 제품 원가나 이런 것들을 대입해서 나오는 수량에 대한 단가도 매길 수가 있고 매출액을 볼 수가 있고, ERP도 조금씩 양보를 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정별로 나오는 것들을 세분화해서 ERP에 넣어서 정리를 해서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네. 그 MES는 이제 매 단계마다의 뭐 이렇게 파악을 다 할 수 있고, 저 ERP 같은 경우에는 제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선입선출 관리 뭐 이런 것처럼 느껴지네요. 근데 이제 요새는 이게 많이 이렇게 교집합이 생겨가지고 그렇다. 근데 예전에 한번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기업마다 MES가 적합한 기업이 있고 ERP가 적합한 기업이 있고 이거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 서광원님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주세요. 김민선님께서 올해부터 시스템 비용 산정이 기능 점수로 책정되는데 가이드라인이나 할인 비용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펑션 포인트 말씀하시는 건데 올해 처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스마트 공장을 하실 때 공급 기업이 도입 기업하고 같이 해서 이제 사업을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공급 기업이 일을 할 때 맨데이라는 걸 책정을 합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등급이 얼마인데 뭐 고급이다, 중급이다, 특급이다 이렇게 해서 그분이 몇 맨데이를 10맨데이다, 20맨데이다를 소진을 하면 얼마가 나옵니다라고 임금표가 나오죠. 그걸 가지고 개발비를 책정을 했는데, 이번 연도 들어와서는 그것을 펑션 포인트라고 하는 것으로 세분화해서 점수를 매기게끔 하고 단가를 나오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 지금 설명회 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센터별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가이드에 대한 부분들 파일이 다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 주셨던 분이 아마 공급기업 담당자 같으신데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김민선님 만약에 대구인지 이제 경북인지 보시고, 이제 경북이시면 여기 팀장님께, 또 대구면 여기 또 박 팀장님께 연락을 주시면 그 산정표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연락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네, 그 조정수님 질문이 있어요. 기초 레벨을 하고 그 다음 단계 고도화로도 못하는 건지요?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겠네.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있어요. 기초 레벨을 하고 그 다음 단계 고도화로도 못하는 거지요. 그게 1년 단위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면 가능하죠, 그죠? 가능하지만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불가능할 불가능하죠. 거예요. 예. 아까 그 저분 말씀이, 그러니까 조정수님 말씀은 기초 레벨을 1년 안에 기초도 하고 그다음 고도화로 바로 진입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게 질문을 하셨으면 가능은 한데, 네. 올해가 이제 3번밖에 없으니까 기회가 네. 접수할 수 있는 기회가 3번밖에 없으니까 기간으로 보면은 그렇게 하시기 아마 힘들 것이고, 전체 사업으로 봤을 때 기초 레벨 하고 고도화 가는 거는 할 수 있느냐요?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으셨는 거면 그건 당연히 당연히 가능하고. 가능해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초 레벨, 그러니까 신규 구축을 하고 고도화를 1년에 2번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중 수시로 이제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었고요. 올해는 3차에 걸쳐서 2월, 4월, 6월 접수를 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초를 하시고 고도화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시는 거는 1년 안에 거의 뭐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정수님, 제가 혹시 조정수님 질문을 잘못 이해했으면 내 질문은 그게 아니고 다른 거야 이렇게 써주세요. 아마 올해 사업을 기초 들어가시면 이거 하고 바로 또 고도화를 하시는 거는 거의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질문이 그게 아니고 다른 거면 꼭 알려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은 이거다라고 꼭 다시 알려주세요.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 꼭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네, 대구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에서 질문 많이 받는다고 써주셨네요. 네, 그리고
허광원님께서 사업 신청서랑 사업 계획서가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사업 신청서 있고 또 사업 계획서 따로 있는데 네, 그 있습니다.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냐고 말씀하셨네요. 이게 아마 지금 설명을 하다가 중간에 끊겨서 그런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네네네네. 예, 설명 자료에 보면 네. 한번 설명 자료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1페이지에 예, 저희 예, 화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지금 현재 보시면 기초 고도화 1 그리고 고도화 2 1번을 한번 보시고요. 제출 서류 1번을 보시면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업 계획서는 말 그대로 공급 기업하고 도입 기업이 어떤 스마트 공장 솔루션을 도입하겠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사업 계획서고요. 1번 왼쪽에 있는 사업 신청서는 도입 기업만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에러가 있고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정도의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업 신청을 하시게 되면 사업 절차에 따라 가지고 코디네이터가 공급 기업을 매칭을 시켜줄 거고요.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 신청서는 도입 기업만 신청하는 내용이 되고요. 그다음 사업 계획서는 도입 기업과 공급 기업이 함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기재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 사업 신청서가 있고 사업 계획서가 있는데 사업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입 기업만 쓰시고 사업 계획서는 도입 기업하고 공급 기업이 같이 쓴다 말씀하셨는데 작년하고 달라진 게 이제 코디네이터가 공급 기업을 매칭시켜 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었어요? 그런 건가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절차를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예. 그러면 먼저 그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먼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고요. 네, 우선 이제 사업 공고가 올라오게 되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제 그 사업 신청서를 내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랑 고도화 1에서 이제 코디네이터를 저희는 지원을 받고 싶다라고 선택을 하시는 그 기업께서는 요때 이제 사업 신청서를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신청서를 바탕으로 현장 평가와 이제 선정 심의를 거쳐서 코디네이터를 매칭을 시켜드립니다. 그러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이후 단계에서 사업 계획서 작성을 도입 기업과 코디네이터 이렇게 같이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업 계획서를 이제 다시 심의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의를 받으면서 원가 계산까지 하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협약을 진행하고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이제 착수를 하셔서 이제 어느 정도 구축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중간 점검을 거치고 그리고 또 최종 감리와 최종 점검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완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저희가 고도화 1의 미선택, 그 미선택이라는 말은 저희 코디네이터 지원 없이 저희는 그냥 처음부터 공급 기업과 같이 이제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들어오겠다라고 하시는 기업분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그럴 경우와 또 고도화 2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같이 컨소시엄을 이루셔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절차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처음부터 바로 사업 계획서를 이제 신청해 올려주시면 바로 이제 검토가 들어가고 선정을 평가를 받게 되십니다. 네, 예, 서광원님 그 사업 계획서가 있는데 이제 기초 기업은 사업 계획서를 내시고 나서 그다음에 선정된 다음에 이제 그 코디네이터랑 같이 계획서를 내셔야 되고요. 고도화를 하시는 기업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기초 기업처럼 코디네이터 이제 지정 받아서 코디네이터한테 이제 공급 기업 매칭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서도 코디네이터랑 같이 쓰시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공급 기업하고 컨소시엄에 이제 짝꿍이죠. 자기 짝꿍 정해가지고 짝꿍하고 같이 작성해서 들어오겠다. 그러면 사업 계획서 작성해서 들어오시면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서광원님. 더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MJ킴님이 올해 대구랑 경북의 지자체 지원금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셨네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까지는 정부 지원금 기준으로 10%를 지원했었고요. 올해는 질적 고도화 정책에 이제 부응하기 위해서 시의회에서도 이제 좋은 결정 내일을 주셔서 정부 지원금 20%까지 상향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경북은 예, 경북은 저희 요게 이제 사업비가 계속 이제 연도마다 바뀌어와서 기준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저희는 원년 그러니까 2019년도에 신규 구축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 산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년도에는 저희가 총 사업비 10%까지 지원을 해드렸고요. 올해는 그 기준으로 해서 5에서부터 25%까지 좀 다양하게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게 저희 뭐 경북은 대구하고 좀 다르게 시군도 별도로 이렇게 또 매칭을 지원을 좀 해주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기초 지자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비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 5% 지원을 받으시게 될 거고요.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0%를 더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최대 25%까지 하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구축되는 대상지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 경북 쪽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정확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아까 그 기초 고도화 뭐 고도화 투 할 때 7천, 2천, 4억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사업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정부 지원. 그게 정부 지원금이에요? 네. 그럼 기업은 얼마네요? 1대1 매칭입니다. 1대1 매칭이요? 그거 2배로 보시면 2배 예. 이상으로 보시면 그러면 7천이면 사업비 자체는 1억 4천짜리네요. 4천 이상. 4천 이상. 그리고 그 2억이면 4억이고 4억이면 8억짜리인 거네요. 그러네요. 맥시멈으로 최대로. 네. 예, 그러면 지금 지자체 지원금 대구 경북 얘기하는 거는 지금 20% 그리고 5에서 25%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그 전체 사업비의 10%뭐 20% 이렇게 예,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총 사업비 기준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정부 지원금의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만약에 고도화 일을 하셨으면 2억 원을 받으시잖아요. 4억 원 이상 사업일 때. 예. 그러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정부 지원금 2억이니까 거기에 2억에 20%면 4천만 원. 예. 2면 8천만 원. 네, 1이면 뭐 1,400만 원. 네, MJ킴님 대구는 20%고요. 지금 경북은 5에서 25%라고 해서 좀 그 지자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지원금은 그 정부 지원금이랑 지금 자기 기업 부담금이랑이 1대1 매칭이니까 반띵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1대1 매칭이다 보니까 만약에 4억짜리 사업한다 그러면 고도화 1 같은 경우에 2억이 최대 이제잖아요. 그러면은 2억에 20%가 되면은 4천만 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네, 그 조정수님께서 기초랑 고도화 일을 종료 후 몇 개월이 지나서 고도화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그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 궁금하신가 봐요. 몇 개월 있다가 해야 된다. 뭐 그런 거 있나요? 뭐 사업을 종료해서 성공적으로 완료를 하셨으면 바로 그 다음 단계를 신청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활용하는 기간들이 좀 감안이 돼야 되고 또 쓰시다 보면 또 불편한 점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안정화 기간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신청하시는 게 좋을까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차례 지원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하시고 차년도에 그동안 이제 계획을 또 보완을 하셔가지고 차년도에 또 지원하시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조정수님 뭐 단지 뭐 몇 개월 지나서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지만 뭐 기계를 보통 이제 뭐 단순히 생각하면 기계 설치하고 나서 그거 이렇게 돌려보고 뭐가 안 맞네 뭐 이런 거를 이제 대부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거 하는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또 시작하시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수도 3번 받고 이제 상시 접수도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이렇게 바로 시작하고 이런 건 아마 그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셨어요. 네, 더 질문 있으시면 꼭 해주세요. 네, MJ키님께서 고도화 2, 고도화 2는 작년과 신청 절차가 동일하고 기초하고 고도화 1은 달라진 걸로 이해하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고도화 1 같은 경우에는 코디네이터 지원을 받으시고 싶으시면 이제 기초랑 똑같이 그렇게 절차를 밟으시면 되고 저희는 코디 지원이 필요 없습니다 하시면은 작년과 동일하게 네, 그렇게 고도화 2처럼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MJ킴님께서 이해하신 걸로 이제 이해하면 되긴 되는데 다만 이제 고도화 1로 하시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코디를 쓸 거냐 말 거냐 네, 요거를 결정하셔야 된다고 하시네요. 네, 그리고 연이어 질문을 주셨는데 신청 기업은 다 주시나요? 그러니까 다 선정을 해주시나요? 아니면 지원 기업 수가 TO가 딱 정해져 있나요? 이걸 물어보셨어요.
PO는 따로. 그러니까 뭐 예산이- 1년에 몇 개 이렇게 정해놓고 하느냐 아니면 웬만하면 신청하면 다 되는 거냐 이제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역별로 뭐 지자체에서 매칭하는 매칭 비용도 있고 또 전국 단위로 보면 이제 구축해야 되는 구축수가 있으니까 내부적 목표는 있는데 그거와는 기업에서는 상관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이게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고 절대적인 평가니까 우리 기업이 잘 구성을 하셔서 하신다면 좋은 평가 받으셔서 선정되실 수가 있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크게 뭐 제약 개수가 목표 개수가 제한됐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올해 뭐 앞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수준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가 달라지다 보니 이 수준을 지키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고에도 그런 내용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목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이 사업비가 이제 환수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 목표를 맞추실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꼼꼼히 수립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MJ 솔직히 얘기 좀 네. 해요. 신청 기회가 별로 없다는데. 많이 해준다고 얘기해요. 어때? 근데 이제 질문하실 때는 그 궁금한 거는 뭐 예를 들어 뭐 막 12, 10대 1 돼서 이거 넣어봤자 떨어질 거라던가 아니면은 그래도 그런 건 아니에요. 좀 넣으면 될만 하다던가 이런 대답을 아마 그 원하셔서 물어보셨을 거예요. 네. 뭐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그 말 정도 돼서 정부 지원금이 좀 이렇게 소진이 돼서 기업들 신청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신다면 가급적 좀 빨리 신청을 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J키님께 지금 이제 예산이 지금 연초에는 좀 이렇게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됐다 그러면 아마 빨리 신청하시면 그 결과를 좀 좋게 잘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와닿으실려나 모르겠네요. 네. 네, 대구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가 자꾸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나가시든지 하세요. 왜 이렇게 자꾸 답변하시는지 모르겠네. 아유, 근데 열심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열심히 하시네. 전화나 받으세요. 전화. 자꾸 답변하지 마시고. 네. 죄송합니다. MJ키님 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네, 이상원님께서 최종 감리 일정이 중간 점검 이후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산출물 최종 작성은 감리 전에 완료가 되어야 하나요? 라고 참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하셨어요. 그 전에 조정수님께서 그 아, 네, 기초는 네. 무조건 코디가 붙는지 물어보셨는데, 네, 기초는 이제 무조건 그 사업 신청서를 내시면 저희 정부 쪽에서 코디네이터를 이제 같이 매칭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조정수님 기초는 코디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고도와 1을 하실 때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위상원님 그 질문하신 그 저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게 좀 디테일한 얘기인데요. 네. 공급 기업에서 이제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 사업이 끝날 때쯤 돼서 이제 사업을 어떻게 했다라는 단계별로 산출물이라는 이제 페이퍼를 작성해서 내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감리가 잘 되었다 안 되었다 또 전반적인 거 보면서 이제 수준 확인을 하는데 작년하고 다르게 최종 점검을 보고 최종 감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절차상 최종 감리를 하고 최종 점검을 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산출물은 최종 감리 이전에 나와야 되겠죠. 아, 네.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감리가 점검보다 먼저 있대요. 그래서 감리가 점검보다 먼저 있는 관계로 산출물 최종 작성이 그 감리 때 나와야 되는 거네요. 감리 그렇습니다. 전에 나와서 감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약간 상식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감리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내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잘 구축이 되었는지, 하드웨어가 도입되었는지,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는지, 그리고 현장에 잘 적용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감리 절차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감리 전에 모든 산출물이 있어야 되는 거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이상원님 감리 전에 그 산출물 최종 작성이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대구 스마트 제조혁신센터에서 아까 아마 그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답변을 텍스트로 하지 정리해주냐 마세요. 그냥 정리만 하세요. 그래가지고 항변을 하셨어요. 네. 정리하세요. 네, 정리만 하세요. 네, 조정수님께서 네. 질문 주셨네요. 상반기는 2, 4, 6월에 신청을 하는데 이게 상반기가 2, 4, 6월이 아니고 올해가 2, 4, 6월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네.
저희 하반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상반기, 하반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올해가 2, 4, 6월 3번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공급 기업인데 도입 기업과 매칭도 해주시나요?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 매칭은 하는 것 자체가 좀 지금 요거 좀 설명드리면 일단은 앞서 이제 2, 4, 6월은 지금 공고에 나왔는 것처럼 3차례 공식적으로 지금 접수를 하는 기간이고요. 사업비가 그래도 이제 3차에 다 했는데 불구하고 남아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공고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마 지역별로 아마 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급기업 매칭 부분들은 앞서 그 절차에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코디네이터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차 안에 공급 기업을 매칭하는 절차도 들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매칭은 어떻게 하냐면 공식적으로 비딩 절차를 거쳐서 할 때 역경매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될 텐데요. 거기에 따라서 코디네이터하고 도입 기업이 우리는 이러한 MES, 이러한 ERP를 도입할 예정입니다라고 올리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각 공급 기업들이 제안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안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코디네이터하고 도입 기업이 선정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게 어떤 시스템의 퀄리티도 이제 물론 반영이 될 거고 가격도 반영이 될 거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비딩을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참여하셔서 매칭을 받으시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을 수주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수주하시는 게 맞지 이제는 예전처럼 도입 기업과 공급 기업을 매칭해 주는 그런 절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달라진 게 평가에서도 나타나는데 작년에는 그 사업 계획서를 공급 기업이 도입 기업하고 같이 써서 평가를 현장에서 받으시면 끝났었어요. 근데 올해는 2번에 걸쳐서 하게 돼요. 저기 절차도 보시면 신청서를 접수하시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나가서 우리 기업이 신청하신 기업이 스마트 공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인지에 대한 평가부터 합니다. 그 신청서를 바탕으로. 그거 하고 난 후에 선정 심의를 할 때 요 기업은 신청한 기업은 선정해서 스마트 공장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먼저 심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가 매칭, 그다음 공급기업 선정,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선정이 되는 거죠. 네. 그게 좀 많이 다르죠. 네, 조정수님 지금 2, 4, 6월에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지역별로 예를 들어 대구 예산이 남았으면 대구에서 2, 4, 6월 끝나고 나서도 뭐 할 가능성이 있고 예산이 남는 경우에만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다 이런 얘기셨고 만약 예산이 2, 4, 6월 안에 다 뭐 이제 선정이 되고 없다 그러면 아마 그냥 2, 4, 6월 정해진 거 하고 끝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현장 평가 이렇게 신청서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현장 평가가 약간 진단 평가 같은 느낌처럼 와닿네요. 저한테 이해되기로는. 그래서 스마트 공장 할 만하다 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그 코디네이터가 거기에 맞는 공급 기업을 이제 매칭은 아니지만 이제 마치 여기 이런 거 할 건데 뭐 이거에 맞는 기업 그 제안해 봐라.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이제 선택을 받는 이제 그런 개념 같아요. 제가 하는 사업 중에서도 그런 거를 도입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기업이 나는 이런 뭐 인도에 진출해서 뭘 팔고 법인을 내고 싶은데 나 이거 해줄 수 있는 수행기관은 나한테 제안서 내보세요 하면은 이제 수행기관이 제안서를 뭐 3개 내면 그 중에 기업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디네이터가 없어서 기업이 선택하는 거긴 했는데 난 이번하고 하겠다 이제 하고 이제 약간 그런 방식의 이런 스타일로 운영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매칭을 해준다기보다는 제안을 해서 제안이 선택받아야 되는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네, 한상현님께서 고도화 사업의 경우 수준을 중간 1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중간 1과 2에 대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셨어요. 개념적으로 보면은 중간 1은 여기 적힌 대로 생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오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부분이고 고도화 2는 그것을 벗어나서 그 단계에서 전후 공정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파악을 하고 전 공정에 문제 생긴 것을 알람이나 여러 형태로 워닝을 주고 그 다음 공정에도 적용을 해서 중지를 시킬 수 있는 제어라는 것이 들어가야 이제 중간 2단계, 고도화 2단계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게
MES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다른 시스템을 연계를 했을 때 그게 중간 2단계 그러니까 고도화 2단계 레벨 4 이상 되느냐 이 부분들은 조금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그 표에서 저렇게 간단하게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제 설명은 이제 저렇게 드리고 있지만 그러면 최적화가 무엇이냐, 분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정의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뭐 네. 굳이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저희가 뭐 지난번에 저희 그 에로타파 시간에도 캄프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 캄프 플랫폼이 이제 중기부에서 제조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하는 그 AI 플랫폼이 될 텐데요.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면 중간 1 이상은 될 거다라고 보고요. 그럼 실제로 그 데이터들을 그 캄프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실제 제조 공정에 최적화 솔루션하고 연결해서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중간 2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도 이 정도밖에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개별 기업마다 우리는 이 수준이 맞습니까라고 확인시켜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 시스템이 다 구현이 되고 나서 측정하는 부분이라서 사업하시기 전에는 최대한 이 가능성,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의 기초 자료는 지난번에 자가 이제 측정해 볼 수 있는 툴이 있다 정도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시원한 답변이 안 되죠. 이거 왜 아까 자가 확인서 뭐 있다 하셨잖아요. 예, 그거 맞습니다. 보고도 이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이제 한번 측정을 해볼 수 있는 건 있죠. 그리고 수준이라고 하는 게 사실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기업의 전사적인 어떤 스마트화를 측정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도입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측정하는 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는 도입하는 시스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한번 측정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왜 그 자가 확인 그 체크리스트 같은 뭐 그런 게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한번 근데 저도 그거를 본 적은 없어가지고 뭐 그렇기는 한데 뭐 그 얘기를 하셨고 아까 뭐 캠프를 적용할 수 있으면 그 고도화 2가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거 네, 그거는 필수로 돼 있어요. 아 그게 필수예요? 필수로 돼 있죠. 필수라고 적혀 있지는 않은데 아 네. 공고문상에 이제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게 권장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고도화 이 사업은 요 권장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자, 다시 정리를 하면 네. 캄프는 제조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플랫폼이다. 그러면 최소한 이거를 연동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중간 1 이상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그냥 분석해서 활용해서 보는 정도면 중간 1 이상이지만 이걸 실제 다시 공정으로 피드백해서 최적화를 했다라고 하는 게 확실하면 레벨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이 사업 신청하시는 분들은 캠프라는 걸 다 아시나요? 그 이런 아니면은 뭐 몰라도 신청하는 데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상관은 없으신데, 네. 제가 아주 거의 개미지옥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그래서 있어요. 그 네. 자세한 부분들은 네. 경북 테크노파크로 연락을 주시면 네. 아마 안내가 잘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근데 이제 말씀하시기로 이제 캠프라는 게 있는데 코리아 올 매뉴팩처링 플랫폼 뭐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캠프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들여다 볼 수 있을 정도만 되면 AI입니다. 예, AI 이름이래. AI 이름이 참 길군요. 네, 근데 이제 얘가 들여다볼 정도만 되면 그냥 고도화 1인데 얘를 적용해가지고 얘를 응용해서 뭘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고도화 2로 볼 수 있다. 뭐 저는 요 정도까지만 이해했네요. 네, 혹시 근데 제가 이해한 정도까지가 이해가 맞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시 또 질문해 주세요. 질문을 받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조금 약간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아까 그 자가진단 확인 체크리스트 같은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MJ킴님께서 조금 전 지자체 지원금을 신청하면 다 주는지 만약에 이것도 늦게 신청하면은 소진돼가지고 못 받는지 궁금하다 하셨어요. 늦게 신청하시는 것도 그렇긴 한데 이제 지자체도 대구 같은 경우에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딱 한정적이라서 작년에도 이제 못 받으신 기업은 올해 예산으로 지금 드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연속하는 것은 아니고 22년에 끝나니까 올해 책정된 사업비는 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로 저희가 공고가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혜택을 조금 받으시려면
서둘러서 이제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J킴님 아무래도 그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아까 2, 4, 6월 한다 그랬는데 한 6월 가면 못 받거나 이런 일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구축 수가 많으면 그렇게 네네네. 될 수 있겠죠. 그런 그 가능성은 존재를 한다. 요 네. 정도로 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직 협의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만약에 또 뭐 협의가 되게 잘 되면 또 또 내년 예산을 이제 편성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건 이제 가봐야 아는 사항이라. 그거는 네. 아직 이제 보증하고 개런티할 만한 정도는 그렇습니다. 되지 못한다. 네. 네. 그리고 보충 설명드리면 이게 지자체 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국비에 따라 가지고 지자체에서 매칭해주는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의 어떤 보급 확산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붕업을 위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이다 보니 이게 재원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재원에 마감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지원을 못 해드리는 그런 네. 요소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 대구 네. 그 답변 달아주시는 분은요 팀장님하고는 풍짝이 잘 맞겠어요. 유머 코드가 비슷해요. 네네네. 그래서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아무래도 먹이를 한 두 개 먹을 거 세 개는 먹을 수 있겠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MJ킴님이 그래도 감사하다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원님께서 사업 신청 및 사업 수행을 잘할 수 있는 팁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예 그러셨어요. 이게 아무래도 네 신청해서 좀 선정 잘 될 만한 팁이 있는지 이런 거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장 평가 한 번에 끝났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에 담아서 내용이 충분히 이제 설명이 되지 않아도 평가위원님이 가셔서 평가하실 때 뭐 대표님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 다 보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평가가 두 번을 이어지고 두 번째 평가인 사업 계획서를 이제 다 쓰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만 보기 때문에 서면에 대한 작성을 좀 잘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내용을 좀 담으셔야 되겠다. 이런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수행을 잘하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대표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담당자에게 권한을 주셔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공급 기업을 엄청 괴롭히셔야 돼요. 예, 최대한 우리 기업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 계속 요구를 하셔가지고 이 시스템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말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공급 기업과의 협업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네, 이상원이 지금 사업 신청 및 사업 수행을 잘할 수 있는 팁이 있나요? 말씀하셨는데 사업 신청을 잘할 수 있는 팁을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제 느낌엔 약간 마음이 더 무거운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사업 계획서를 좀 세세하게 잘 쓰셔야 된다는데 문서 작성을 잘해야 된다는 건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좀 사업 계획서 자체에 문서화해서 할 수 있을 때 잘 쓰셔야 된다는데 잘 써야 된다는 게 뭐 제가 뭐 이 분야 잘 모르지만 뭐 미려하게 잘 써야 된다라기보단 그냥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를 잘 서술해야 된다 요 정도로 사업 말씀드려도 신청서에는 되나요? 이제 도입 기업이 이렇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를 상세하게 적으시면 돼요. 근데 결국에는 그 도입 기업은 시스템을 이해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우리 기업, 우리 공장, 우리 생산하는 라인에 뭐가 문제인지를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스마트 공장 솔루션이 도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문제점을 상세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마트화하고자 하는 목적과 뭐를 스마트화하고 싶은지 이런 거를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제 네, 잘 써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네, 네. 그 첫 장에 딱 나오는 게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이에요. 그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을 우리 기업의 문제점에 대비해서 쓰시고 덧붙인다면 현재 수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단계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표 같은 것도 하나 좀 넣으시고 그 문제점이 나중에 이 사업이 끝났을 때 어떤 지표로 해서 체크를 하고 그 지표가 향상되는 걸 보여주겠다 하는 게 정량적 지표인데 그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가 목적과 그 배경 또 문제점과 이렇게 결부가 돼서 나와주면 앞부분은 정확한 내용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스마트 공장을 왜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일정 계획, 단계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 쓰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걸 쓰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목표치를 지표를 놓고 요거를 하겠다. 뭐 이런 거를 쓰란 말씀이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요 과정을 자동화해서 요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 300개 만들 거 500개 만들겠다 뭐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PQCD라는 정량적 항목이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지표들의 예시들은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골라서 우리 기업에 맞는 걸 쓰시면 되는데 그 PQCD 중에 이제 한 가지 이상만 쓰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공정의 변화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체질 개선을 하는 것인데 내용은 뭐 장비를 사겠다. 아니면 생산 물량이 부족해서 새 장비를 사고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내용이면 취지와 좀 맞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근데 대표님들이 우리가 원하고 이제 꼭 해야 되는 것들은 그거 기반인데 그렇게 쓰는 게 뭐 잘못됐느냐 그렇게 보시기보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어떻게 만드시고 우리 공정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적어주시는 게 좀 이렇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 자체적으로 도입기업의 어떤 문제점이나 우리 개선에 대한 방향을 좀 잘 못 잡으시겠다라고 하면 저희 이제 공고에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스마트화 역량 강화라고 해서 이게 그 전문가분이 와서 진단을 해주고 중장기적인 스마트 공장 구축에 대한 플랜을 잡아주시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원이 스마트화 역량 강화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요거를 좀 사용하시면 훨씬 더 좀 쉽게 하실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시는데 그거 뭐 비용 안 든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그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 뭐 심화 프로그램이나 뭐 기본 프로그램은 자부담이 동일하게 1대1 50%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 네. 원포인트로 1회에서 2회 정도 하시는 부분은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드리고 아, 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포인트 1회 2회는 한 번, 두 번 이제 방문해서 만나본다 예. 뭐 이렇게 네, 보면 원포인트 되나요? 컨설팅 예. 따로 있습니다. 네, 원포인트 컨설팅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한 번, 두 번 정도는 비용이 안 드시고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 해보시고 나 심화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내 비용을 내서라도 이제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병곤님이 지자체 지원금을 받으려면 공급 기업도 그 지역에 있어야 한다는데 그 말이 맞냐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네네네. 공급기업. 통일 지역이야? 공급기업. 네, 도입기업이 아닙니다, 아니군요. 예. 네, 눈이 침침해요. 도인지 공인지. 공급 기업도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나 봐요. 지자체 지원금 받으려면 도입 기업 말고 공급 기업도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이어야 된다. 저게 이제 우리 그냥 경북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도입 기업 기준으로 이제 정부 지원금에 좀 이렇게 확대된 지자체 지원금을 매칭해서 드리는데 네. 타 지역 같은 경우에 그 다른 사업이 있어요. 대중소 상생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 지역 공급 기업이면 지역 공급 기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근데 대구나 경북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그냥 도입 도입 기업만 기업이죠. 있으면 되는 거죠. 정병곤님이 밑에 이제 예를 들어 하신 부분 보면 도입 기업은 경북에 있고 공급 네. 기업은 서울에 있을 때. 도입 기업이 받게 되겠죠. 네. 이게 지자체마다 좀 기준이 다르고요. 저희도 경북 같은 경우에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 중에서도 기초하고 고도화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소 상생형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저희가 지원을 못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그게 지역마다 조금 다를 거예요. 대구도 아마 좀 다른 걸로 네, 제가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입 기업 기준으로 주간 지원금은 이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구랑 경북은 도입 기업 기준으로 나가는데 대구나 경북이 아닐 때는 좀 그게 좀 다르기도 하다고 하시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북 같은 경우에는 기초랑 고도화 1에 해당하지 고도화 2는 이제 안 한다 이 얘기신 거네요. 예, 그래서 그 도입 기업이 어디에 계신지, 그러니까 그 경북에 있는지 대구에 있는지, 그리고 경북 같은 경우에는 또 어느 지자체 관할이신지에 따라서 아까 지자체 지원금도 5에서 25% 다르다고 하시니까 그거를 조금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더 궁금하시다 그러시면은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의 각 대구, 경북으로 연락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빈님께서 TP에서 보내주시는 코디위원과 평가위원도 도입기업의 스마트 공장 성공 여부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의 제조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위원분들이 오시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위원님들에 대한 TP의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쉽게 말해서 갑질위원과 사업과 관계없는 강요를 하시는 등에 대한 TP의 대응을 문의드립니다. 이분은 아마 한번 이용해 보셨는데 좀 서운한 면이 있으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같은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스팅을 이제 해놓고 이제 평가를 거쳐서 이제 좀 뭐 이렇게 아웃을 한다든지 뭐 약간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아마 그런 관리를 할 만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뭐 이제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 작년 기준으로 사업을 수행하셨던 기업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우리 사업 이름이 보급 확산이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기업이 이제 스마트 공장 접하시도록 이렇게 많이 저변 확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때 기업이 늘어나니까 그 평가위원 분들도 이제 저희 쪽에서 지정을 해서 쓸 수는 없었고 전담 기관에서 산업계하고 학계하고 이렇게 나눠서 정부위원께서 필요한 시간에 이렇게 문자를 보냈을 때 랜덤으로 이제 오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역에서 풀을 좀 구성하는 걸로 현재 정책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처럼 갑질위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좀 거의 뭐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네, 전담기관에서 이제 그 평가위원들을 교육하는 제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평가를 받으시고 나서 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만족도 내지는 역평가를 하는 지금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해서 그 위원들은 이제 제재를 가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모든 게 네. 배달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최대한 저희 그 TP 간사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또한 또 올해 이제 바뀐 제도가 이제 코디네이터하고 평가위원의 어떤 역할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들은 이 기업이 스마트 공장을 도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정도만 판단하는 걸로 해서 권한을 좀 많이 좀 줄여놓았고요.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역할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 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잘 정착이 된다라고 하면 저런 문제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재빈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디네이터라는 게 생기면서 평가위원은 평가만 하고 코디네이터가 이제 사업 전반적으로 이제 챙기면서 이제 같이 그 서포트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어서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러시면은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그 TP에 알려주셔서 이제 좀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제 뭐 연락을 하셨었는지에 대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정말 너무 건너다가 이제 담당자가 알게 되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반영하기가 되게 막 시기상 놓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그 걱정도 있으신가 봐요. 어제도 이제 제 사업을 하시는 이제 담당자셨는데 퇴근하고 나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가 혹시 그러니까 역평가를 할 때 점수를 잘 좀 박하게 주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알 수 있냐. 이제 그거를 막 고민을 하시면서 내가 해도 내가 안 드러나고 할 수 있냐 이런 거를.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도 기업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 뭐 없죠. 뭐 굳이 뭐 말씀드리고 그래도. 그래서 크게 고민 안 하시고 만약에 불편한 일이 있다, 뭐 애로가 있다 그러시면은 직접 알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재빈님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 채팅 올려주세요. 대답해 드릴게요. 네, 정병곤님 감사합니다. 네, MJK님께서 도입기업에서 원하면 사업 중간에 코디를 바꿀 수 있냐고 하셨어요. 코디 역할이 작년 기준으로는 작년 말에 이제 코디가 고도화 사업에 할당이 돼서 이제 러닝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코디 역할이 사업 계획서 쓰시고 공급 기업을 이제 잘 고르시도록 가이드해 주시고 협약이 되면 그게 끝나요. 코디 역할이. 그래서 중간 점검, 최종 점검은 다른 현장 위원님이 오실 수도 있고 또 코디 분이 계속 오실 수도 있는데 뭐 다른 분이 오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코디를 지역 TP에서 배정을 했는데 안 맞다 그러시면 바꾸시는 거 되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코디의 역할이 저도 이제 코디가 어디까지를 코디네이팅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생각을 안 하고 이거를 막 보고 있었네요. 근데 사업이 협약서 쓰고 나면 코디는 그러니까 바람처럼 사라지는 거네요. 네, 없다. 그래서 그 다음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뭐 코디 자체가 마음에 안 들면 그거는 뭐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조정수님께서 협약서까지 작성을 하고 수요기업의 갑질로 실패일 경우에 지원금을 도입기업에서 모두 환수를 하는데 이것은 너무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수요기업에 하는 건데 도입기업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것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아까 그 조정수님께서 공급기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저게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예. 수요기업은 도입기업 말씀하시는 것 같죠? 이제 실패 과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실패 과제가 되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국비는 이제 전액 환수가 되고요. 이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국비 자체는 공급 기업으로 이 사업비가 지급이 되고요. 따라서 사업이 실패되면 당연히 공급 기업으로 저희가 이제 환수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면 지금까지 납품했던 아니면 개발하는 데 들어갔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 안에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책임 소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일일이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의 부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걸 다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 실패의 문제의 원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다 기재를 하시는 게 저런 이제 책임 소재 내지는 사업비의 어떤 불공정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예. 말씀을 해주신 게 그 협약서를 쓸 때 나중에 그 사업이 실패될 경우에 어디까지 그 책임 소재에 책임을 질 대해서 거냐. 그리고 이제 사업비를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에 예, 대한 부분도 요거를 다 기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거를 이제 훨씬- 적극 활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자세히 기입을 하도록 돼 그래야 만약에 전액 환수되어 있는데 나는 여기까지 진행한 돈을 전혀 정산받을 수 없게 되거나 그런 거를 좀 불리함을 좀 덜어낼 수 있지 않겠냐 이 예. 얘기셨어요. 그리고 국비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부담에서 다 빠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뭔가 보전을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국비 보전은 이거는 없다. 기업 간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네. 실패의 원인들은 그 규명을 하셔가지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도입기업하고 공급기업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잘해야 된다. 마음을 잘 맞춰가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하는 사업이 있는데 수출 지원 사업의 바우처라고 저희도 최대 1억까지 나가는 사업이 있는데 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업이 그 실패가 되면은 그걸 수행한 기관에서 1원도 정산을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수행기관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완료시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실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지원금을 중도에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30% 정산하고 이런 개념이 아예 없어요. 이제 그런데 저희도 이제 지금은 이제 설명회 같은 건 안 돼. 설명회 때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수행기관하고 일 잘하는 방법은 서로 얘기 대화 많이 해가지고 접점을 계속 맞춰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안 그러면 아까 사장님이 그 사업 수행을 잘하려면은 관심을 가지고 담당자하고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도 그 사고가 날 때 어떻게 사고가 나냐면, 그러니까 선정된 다음에 그냥 던져놓고 사장님이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선정되고 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다가 나중에 끝날 때쯤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었어요. 저희도 많지는 않은데 전화하셔가지고 나 이거 하는지도 몰랐는데 이거 나 A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C 다시 나와 있고 막 이렇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혀 이제 막 모르셨던 거예요.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계약서 자체도 세세하게 쓰셔서 뭐 부담이나 이런 정리도 잘 해놓으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둘이 같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얘기를 계속해서 정말 잘 맞춰가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정말 잘 안 맞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대비해서 아무래도 계약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길게. 근데 아이고 마음에 와닿으신지 모르겠네요. 네, 조정수님 더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박신정님 아마 저 경북에서 답변 다신 것 같죠? 그러니까 네.
네, 그러면 MJP님이 그럼 코디는 협약서까지만 같이 하는 거 맞죠? 이렇게 확실하게 다시 한번 물어보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네. 절차상에서 네, 절차상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는 나중에 중간 점검이나 이런 거 할 때 코디 얼굴을 다시 한번 보는 일이 그 랜덤으로 하다 보면 계실 수도 있겠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대구에서 또 그 정리를 또 이렇게 예쁘게 해주셨네요. 네, 문제가 있는 그 위원이 있거나 불편 부당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주혁신센터로 연락을 스마트 제주혁신센터로 네, 뭐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뿐만 아니고 경북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이나 도입기업, 뭐 공급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돼 있으면 말씀을 해주셔야 이제 우리 사업, 전국 사업에 소위 얘기하는 이제 발을 못 붙이도록 또 피해가는 기업들이 없도록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성을 보장 이건 신고하면 아, 익명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고. 네. 그게 쉽게 그러니까 할 수 있나? 익명성이라는 게 신고하는 사람의 익명성이면 뭐 되겠는데 신고하는 기업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기재가 돼야 되고 저번 작년에 이제 사업할 때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제 전담 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까지 다 나가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네네. 네. 저희 설명하다 말아가지고 설명 다시 시작할 테니까요. 설명하는 도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네. 네, 궁금하신 점 질문이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네,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서 길어졌는데요. 네, 그 9페이지 네, 지원 유형에는 기초 고도화 1, 고도화 2 이렇게 있고요. 기초 같은 경우에는 기초 수준 이상 구축하시는 기업에 한해서 지원하실 수 있고 그 지원 금액은 7천만 원 그리고 사업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고도화 1은 중간 1 수준 이상 구축하실 그러니까 구축 예정이신 기업이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부 지원금은 최대 2억 원, 사업 기간은 9개월입니다. 그리고 고도화 2 같은 경우에는 레벨 중간 2 수준 이상 구축 예정이신 기업이 들어오시면 되고요. 정부 지원금은 최대 4억 원, 그리고 사업 기간은 최대 1년까지 되십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저희가 정부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고도화 1이랑 2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모든 정보가 전산화가 돼서 중앙으로 이제 중앙화되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안 솔루션 구축이 이제 연동을 하시거나 또 이제 필수로 이제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좀 설명드렸다시피 수준 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 유형 기초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 자격은 네, 국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이십니다. 작년하고 다르게 고도화 1 사업이 6개월이 아니고 9개월입니다. 작년에 6개월이었는데 올해 3개월 늘었습니다. 9개월로. 네. 네, 저희 다시 질문 받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그 MJ 킴님께서 사업 신청 시에 사업비 책정을 할 때 서버를 따로 회사에 설치하지 않고 클라우드로 이용을 하려 할 때 서비스 이용료를 3년으로 책정해서 사업비를 신청해도 되나요? 하셨어요. 예, 지금 공고에 보시면 일반 기업은 3년까지 그 클라우드 비용을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소기업의 경우는 5년까지 그렇게 책정할 수 있도록 추가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버를 기존에 설치해서 고도화 사업을 끌고 있으시다면 서버 관리에 대해서 부담이 있다고 했을 때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비용도 사업비로 잡아드립니다. 네, 전환 비용도 잡아드리고 지금 3년으로 책정하는 것도 된다고 하셨는데 아까 소기업이면 5년 하셨는데 소기업은 기준이 뭐예요? 소기업이라고 이제 그 저희 아이에 명시되어 있나요? 예, 공고에? 파민서 발급이 됩니다. 공고에 붙임 네. 2번을 보시면 네. 업종에 따라 가지고 10억에서 120억까지 네. 구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소기업에 해당하실지 알고 싶다. 그래서 나는 5년도 가능한지 알고 싶다. 그러시면 공고에 붙임이 있으니까 한번 꼭 봐주세요. 네, 셀드로우님께서 스마트 공장에 대해 이해가 짧아서 이해를 바라고 상관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기존 수동 생산 공정을 자동 생산 공정으로 설비를 구축하고 ERP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할 때 본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는 건가요? 네, 있으시죠? 요 기초 하시면 되나요? 아니면 이것도 봐야 알 수 있나요?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자동 생산 공정으로 설비를 구축하실 때 설비만 이제 놓으시면 안 되고 만약에 ERP를 하신다면 ERP하고 이 설비하고의 데이터 연동 부분은
구축을 하셔야 설비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ERP만 단순히 하는 건 안 되고 설비하고 연동이 있어야 그렇습니다. 된다. 네. 예,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뭐 요건 기초고 요거는 지금 고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그거는 아마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 꼭 해주세요. 네, 현구님께서 스마트 공장 교육은 사업 기간 내에 모두 이수해야 되나요? 올해는 CEO 대상 과정과 재직자 대상 과정 모두 이수하라고 되어 있던데 필수인지 물어보셨어요. 예, 필수입니다. 네, 필수라고 하네요. 꼭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 기간 내, 예. 네, 사업 기간 내에 다 하셔야 된대요. 사업 기간 이전에 했던 것도 소급됩니다. 기간 이전 언제까지? 뭐 언제까지든 뭐. 아 진짜요? 네. 아 네. 네, 사업 네. 기간 아니 저는 사업할 때 이런 소급 개념이 없어가지고 맨날 꽝 박아놓거든요. 1월 15일 이후 만들고 막 이런 게 있어서. 근데 사업 기간 전에 하신 것도 소급을 당겨 올 수 있다고 하네요. 참 특이하네요. 네, 그래서 된다고 합니다. CEO하고 재직자가 다 이건가요? 예. 네. 아, 그 CEO 대상 과정을 받기 위한 가점이 또 있죠. 그다음에 이제 네. 공고에 보시면 스마트화 역량 강화나 아니면 스마트 마이스터 참여 사업에 참여를 하시면 의무 교육에서 이제 제외시켜 드리는 그런 혜택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외받을 수 있는 것도 있기는 있다. 근데 아무튼 제외받는 거라고 하는 거는 괜히 제외가 아니라 한 적이 있으니까 제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 필수 그런 특별한 경우로 아니면 다 해야 된다. CEO나 재직자나 다 해야 된다 이 얘기셨고 조정수님께서 수요 기업의 페널티는 거의 없고 공급 기업에 모두 전가하고 있다. 이건 기관에서 매뉴얼을 해야 한다 생각한다. 지원금 환수만 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다. 꼭 매뉴얼을 해서 공급 기업에 피해가 없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공급 기업의 입장도 좀 헤아려 달라 이런 말씀이셨어요. 또 고려를 좀 해보시죠. 일단 저희가 뭐 전담기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고려하겠습니다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관련돼서 내용들은 사업을 할 때마다 수시로 이제 말씀을 드려요. 전담기관으로 의견도 피력을 하고 하는데 지금 공급기업이신 것 같은데 그 공급기업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100% 이렇다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이런 경우는 있죠. 수요기업이 사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파산을 하시거나 또 뭡니까 그 구조조정이 들어가서 사업 영위하기 힘들 때 이럴 때는 공급기업에서 피해를 좀 보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로 구제할 수 있는 상황은 현재까지는 없고 정부 지원금은 환수가 되고 현재 정책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이제 좀 바꿔나갈 건지는 의견을 이제 내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을 실패를 하시게 되면 공급기업하고 도입기업 모두 이제 스마트 공장 사업에 참여 제한되는 그런 페널티가 있고요. 근데 공급기업 같은 게 이제 계속 사업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일정 부분 수요기업의 그런 그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기업은 그러한 페널티를 제외시켜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기업, 공급기업께서 협약하실 때 이제 협약서 내에 기재되어 있는 중도금, 잔금 관련된 내용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과는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규정해서 이제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언쟁이 생겨서 민사 가는 이제 기업들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송 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책으로 사업계획서 쓰실 때 실패 상황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히 하시고 또 사전에 영업하시면서 기업들 보실 때 좀 꼼꼼히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김재빈님께서 각 사업별 사업 기간이 6개월, 9개월, 12개월 플러스 작년과 같이 추가 3개월 연장, 작년에 3개월 연장했나 보죠? 그래서 각 사업별 사업 기간도 작년하고 똑같이 3개월 연장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네, 네. 가능하죠. 네, 있다고 합니다. 네, 신기룡님께서 고도화 1, 고도화 2 도입 시에 도입 기간은 6개월에서 9개월로 변경되었다고 하셨는데 9개월보다 짧게 하는 건 가능한가요? 하셨나요? 상관없습니다. 원래 사업을 빨리 마치는 걸 못하게 하는 경우를 제가 거의 못 봤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어딜 가나 돈 빨리 내는 거랑 사업 빨리 마치는 거를 못하게 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봐요. 네, 그래서 된다고 합니다. 네, 대신 이제 그런 것들은 평가할 때 논의 사항이 될 수 있어요. 사업 범위가 이만큼인데 우리 5개월 만에 하겠다. 주어진 건 9개월인데 이런 평가 받으실 때 좀 의무사항이 있겠죠. 내용 많은데 어떻게 메뉴를 할까? 확 짧게 넣어서 네. 하면은 평가 받으실 때 좀 고려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게 이제
다른 이제 저희 R&D 사업 계획서 같은 것도 조금 이제 메뉴 해보고 하니까 항상 이제 설득력은 있어야겠네요. 뭐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앞만 봐도 내가 볼 때는 이거 그 안에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올해 그러면, 예. 더 좀 강화를 해서 쓰셔야 될 필요가 있죠. 현장을 이제 보면서 얘기를 못 하니까 제일 마지막 평가가 문서만 보고 하는 거니까 좀 신경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까 왜 그 사업 계획서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서에다가 좀 그 자세하게 쓰셔야 될 것 같다 할 맞습니다. 때 그 기간을 잡으실 때 만약에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 뭐 이렇게 이분 능력 이 회사 능력이 되게 대단해서 이 정도 할 것 같네라고 이렇게 느껴지면 괜찮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거는 좀 그렇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셨어요. 그래서 문서만 보고 평가를 하니까 그 부분을 잘 신경 써서 좀 쓰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셨네요.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해주시고 혹시 저희 설명 안 한 것도 있죠? 네. 네, 그럼 다시 설명해 볼 테니까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다음으로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스마트 공장 사업 관리 시스템에 들어오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셔서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과제 신청 메뉴 혹시 지금 홈페이지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보시면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 접수 신청 누르셔가지고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를 다운로드 하셔서 이제 작성을 하시고 업로드 하시면 네,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신청 기간은 지금 현재 1차 신청 기간 중에 있는데요. 1차는 1월 22일부터 2월 25일까지 이고요. 그래서 지금 대략 한 3주 정도 남았는데요. 그 신청 마지막 날은 보통 이제 신청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조금 미리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는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고요. 3차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산이 이제 좀 조기에 소진되거나 뭐 이런 좀 상황이 변수가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좀 변동 가능하다는 거는 네, 인지하시고 그 기간쯤에 항상 저희 관리 시스템에 들어오셔서 공고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다 준비하셔서 들어오셨어야 됐어요. 근데 그 기간을 좀 당기는 의미도 있고 일단 우리가 의지가 있고 준비가 좀 덜 돼 있더라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시면 신청하신 후에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신청하신 후에 전문가들 만나서 코디 과제면 코디 붙여서 한번 보시고 또 신청하신 후에 이제 공급기업하고 얘기해 보시고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주저하시기보다는 신청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고도화 2 사업 같은 경우에는 2차 신청 기간부터 이제 참여하실 수가 있어서 지금은 고도화 2는 신청이 어려우시고 그 4월 1일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출 서류는 저희가 이제 공고문에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상세하게 이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와 고도화 1에서 코디 지원을 받고 싶으신 기업은 요 절차를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일단 신청만 우선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코디 매칭을 받으셔서 그 뒤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이제 공급 기업을 선택하셔서 협약하고 착수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고도화 1에서 이제 코디 지원을 선택하지 않으신 기업이나 그리고 고도화 2를 선택하시는 기업은 그런 과정 없이 이제 사전에 컨소시엄을 이루셔서 공급 기업이랑 같이 이제 사업 계획서부터 바로 네, 신청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기타 사항과 가점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입 기업은 이제 그 CEO나 임직원 대상으로 교육 과정이 모두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장에서 교육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이제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도입 기업 인력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 20% 이내에서 저희 이제 사업비에 포함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이제 공급기업도 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럴 경우 이제 사업 전문가, 공급기업, 그리고 감리기관이나 그 원가 계산기관 모집은 담당 기관에서 이제 추후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점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한 22개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편이어서 그거는 이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기업은 작년까지 사업하셨더라도 올해 공급기업 풀 등록이 오늘부터죠. 네, 오늘부터 시스템 적용되니까 등록하셔야 사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공장 구축 요거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일단 과제 신청일 기준, 현재 기준으로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는 기업은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초를 하고 계시는데 고도화 1을 또 하시고 싶다고 하시면 요 사업이 다 완료되고 나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녹색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도입 기업이랑 공급 기업 모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이나 뭐 이제 국세나 지방세 등이 체납 중인 기업, 그리고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이제 연동이 되지 않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흥 향락업, 뭐 숙박 음식업, 불건전 오락 용품 제조업 등 이런 제외 업종은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설명회는 모두 마치고요. 혹시 추가로 뭐 질문 들어본 거 있나요? 네. 네, 지금 이제 설명을 마쳤고요. 작년하고 달리, 뭐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작년하고 달리를 뭐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뭐 2월, 4월, 6월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주셔야 되고, 고도화 2 하고 싶으신 분은 2월에는 없고 4월에 접수 받으니까 4월 1일부터 접수 받을 때 하시면 되겠고, 접수는 한 달간 받고 있네요. 네, 그래서 한 달씩 받으니까 2월, 4월, 6월에 받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네요. 뭐 혹시 뭐 질문해야 되는데 그 못하신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저희 한 5분 정도 질문 없으면 마무리하고 그 마치려고 하거든요. 혹시 놓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아까 제외 대상 하셨는데 뭐 솔루션하고 장비가 연동되지 않는 기업은 안 된다 이 얘기 하셨는데, 그거 빼고는 아마 그 나머지는 어딜 가나 단골로 있는 제외 대상이죠. 그래서 그거 하나 제가 딱 눈에 들어와가지고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되지 않는 업체는 안 된다. 네, 조정수님께서 2020년에 공급기업에 등록되어 있는데 올해 다시 등록해야 되냐고 하셨네요. 네, 다시 등록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까 시스템 열렸다고 하셨죠? 예, 열려 있습니다. 네. 하시면 됩니다. 네, 조정수님 다시 등록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시스템이 열려 있다고 하니까 등록하시면 되겠네요. 도입 기업 경우에는 사업 신청하신 좀 부담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19년도부터 계속 그 사전 컨설팅을 또 별도로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분 통해 가지고 사업 신청하는 거 절차부터 해서 사업 진행하는 것까지 다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오프라인으로 저희 뭐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저희가 매주 금요일 오후에 저희가 이제 상담 창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북특권 아파크 본부동 3층에 오시면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상담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대구도 마찬가지로 사전 컨설팅이나 또 기업에서 이제 문의사항이 있는 부분들을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 가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니까 방역 수칙 잘 지켜서 기업분들 뵙고 또 말씀 나눌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 작년에 구축을 해봤거나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신 기업들은 올해 바뀐 정책 때문에 좀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니까 같이 좀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 과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업 자체가 저희가 또 열심히 뭐 설명드리고 뭐 질문도 받고 대답도 해드리긴 했는데, 뭐 사전에 좀 컨설팅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양쪽 대구나 경북이나 다 할 수 있으니까 사전 컨설팅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급기업 등록 어디서 하냐고 하셨는데 혹시 그 스마트 공장 사업관리 시스템에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저희 그 스마트 공장 사업관리 시스템이라는 사이트 있습니다. www.smart-줄표 factory.kr smartfactory.kr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사업관리 시스템에서 공급기업 등록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네, 아마 메일로 그 경북이든 저희든 대구든 그 공급 기업들 등록 한 번씩 사업했던 부분들은 다 메일링 안내가 나갔을 거고, 자세한 부분들은 전화 주시면
바로 대응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전화 주십시오. 네, 지금 저희가 댓글로 그 스마트 공장 사업 관리 시스템 URL을 쳐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조금 있으면 올라올 텐데 만약에 여기 들어가서 찾기 어려우시다거나 아니면 파생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주혁신 스마트 제주혁신센터의 각 대구, 경북으로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합시다. 너무 어렵다. 네, 다른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오늘 ICT 융합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그 Q&A 라이브 하는 시간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희 오늘이 끝이 아니죠? 네, 오늘 말고도 저희 메뉴가 차려져 있죠?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일이 2월 5일입니다. 내일은 지역 특화 산업 육성 R&D에 관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7일이 다시 이제 수요일이 돌아오죠. 수요일에는 내일체험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체험 공제, 그리고 2월 18일은 신용보증기금, 2월 19일은 신사업 상업사관학교 희망 리턴 패키지에 대해서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커뮤니티 탭 때문에 구독자를 열심히 지금 제가 홍보하고 있어요. 많이 들어와서 봐주시면은 저희 구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지금 오늘 장시간 동안 또 질문 받고 열심히 설명해 드렸는데 역시 제가 아까 기계치라고 말씀드린 ICT 뭐 이런 거 붙으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아주 열심히 이제 듣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만약에 지역 특화 사업 R&D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내일 2시부터 3시까지 저희 다시 돌아올 거거든요. 내일 2시부터 3시까지 찾아오셔서 그 설명도 들어주시고 그리고 질의응답도 받을 테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다 같이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할까요? 네, 장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